자, 3부에서는요, 많은 분들이요, 제가 항암을 했는데 이번에 항암제가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암이 7cm였는데 5cm로 줄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계속 해보려고요. 종양의 사이즈는 줄었는데 환자는 죽고 없어요. 3부, 종양의 크기를 줄이면 암이 나을까요? 자,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암 자체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병원 치료로 더 빨리 뭐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암보다는 뭐 때문에 죽는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 때문에. 자, 재밌는 풍자 한번 볼까요? 예, 카운터 띵크 보세요. Wow, easier on the chemo nurse. 예, that's how much we used to euthanize the horses. 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간호사가 링거로 항암제를 환자한테 뼈밖에 없는 환자한테 막 집어넣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간호사, 이 항암제 좀 줄여요. 지금 이 항암제 양은 우리가 말을 안락사시킬 때 사용하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거 머리털이 다 삐죽삐죽 다 서요. 항암제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팩트는 뭐냐면 chemotherapy chemicals cause permanent damage to the heart, liver and kidneys.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항암 화학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구적인 데미지를 일으켜요. 영구적인 손상을 어디에? To the heart, 심장, 그리고 어디? liver, 간, 그리고 어디? 키드니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항암제 화학물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알렌 레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암 환자들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항암으로 인하여 죽는다. 항암으로는 특별히 유방암, 대장암, 폐암을 없앨 수 없다. 이것은 10년 이상 자료화로 이미 논문에 다 입증이 돼 있어요. 학술지에. 10년 이상 자료화된 것인데 의사들은 아직도 이러한 암에 대하여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렌 레빈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암 환자의 실제 사망 원인 끔찍한 얘기를 해요. The topic of cancer, 암의 주제가 뭐냐? When the killing has to stop. 이제는 뭐를 멈춰야 될 때? 살인을 멈춰야 될 때.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암 치료차 독일행 중입자 치료하느라고 그때 한참 난리였죠. 사망이 잇따라서 자막뉴스 국내 암 환자 독일서 중입자 치료받다 숨져. 암 환자의 실제 사망 원인,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로 죽는다는 많은 사체부검 연구 발표. 그래서 암의 주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n the killing has to stop. 리차드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암의 연구 주제가 뭐여야 되냐면 3대 침습적인 대중요법으로 암 환자를 살인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양심적인 의식 있는 의사들이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눈을 조금 떠야 되겠죠? When healing becomes a crime. 치료가 뭐가 될 때? 범죄가 될 때. 그래서 이 Cancer Step Outsider 박스에 보면 흰 가운 입은 분들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보세요. 항암제 독성에 의한 사망. 백혈병의 실험 사용된 항암제 독성으로 실험을 직접 사망한 환자가 무려 몇 프로? 절반에 가까워요. 그래서 when healing becomes a crime, 케니 아우스벨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유가 범죄가 될 때를 멈춰야 한다. 자, 항암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세요. 최초의 항암제는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질소 겨자가스로 상대편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항암제가 거기서부터 기원이 됐어요. 겨자가스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독가스 화학 무기로 순수 화합물일 때는 무색의 액체 형태지만 무기용으로 가공되고 나면 갈색빛을 띠는 노란색의 가스가 되고 겨자나 마늘과 비슷한 냄새.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데모할 때 보셨어요? 체류탄 던지면 막 그 매운 냄새. 그런 겨자가스 같은. 당시 군 병원 간호사의 수기에 따르면 겨자가스로 인한 부상은 상처를 씻거나 처치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이 겨자가스에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이 수포 이거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 물집이 막 부풀어 올라와 있죠. 병동이 병사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붕대를 감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포스텐으로 인한 폐조직 손상이나 겨자가스로 인한 폐조직 손상이나 어마어마하죠. 폐가 지금 얼마나 손상된지 데미지가 좀 보이십니까?
순식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염소가스나 포스연과는 달리 이 겨자가스 항암제는요,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2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된 줄 모르고 있어서 증상이 훨씬 심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겨자가스에 노출이 되면 급속도로 성장 조직이 파괴된다는 것을 유의해서 성장이 빠른 암세포를 겨자가스가 죽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이 겨자가스에서 물론 암세포를 죽일 수 있었고 방사선과 항암제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주고 종양을 죽일 수 있는데 종양 한 개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양의 크기가 9cm에서 7cm로 줄어들면 여러분의 암이 낫나요? 종양의 크기를 줄이면 암이 낫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랄프 모스 박사가 항암제에 대한 의문이란 책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만약 당신의 종양을 50% 이상 축소해서 28일간 유지할 수 있으면 당신은 FDA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response rate, 반응률이라고 당신은 반응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암제가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증거는 없고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면 환자의 생명이 연장되는 연관성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항암제의 big liar, 거대한 뭐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의 양은 그 암의 종양을 죽이기 전에 환자를 먼저 죽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비단 이 그 캔서 스텝 아웃사이드 박스에 있는 여기 많은 이 암 전문가들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뭐 여러 그 암 전문가들이 항암제로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그런 데서 이미 다 소개가 돼 있죠. 암의 사이즈는 줄었는데 환자는 죽고 없다.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림프로 전이되고 뼈로 전이됐는데도 아직도 항암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아이고. 자, 피노키오가 소개가 되네요. 코가 긴 빅 라이어, 거짓말. 10,000명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호지킨스 질병, 림프종에 대한 항암 치료의 기록은 거의 틀림없이 실제로는 뭐다? 라이어,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림프종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몇 배? 14배. 예. 그래서 유방암 절제하신 분들 거의 다 항암하시고 나면 폐로, 림프로, 뼈로 전이되는 게 2차 암은 3대 침습적인 처치의 합병증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골수나 관절, 뼈에 암이 발생할 확률은 몇 배? 6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더 정확하게 하면 자, 여기도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암에 걸렸던 종양 의사들이 이렇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암치료 센터인 몬트리올 맥길 캔서 센터는 암에 걸렸던 64명의 종양 의사들 중에 64명 가운데 58명, 약 91%는 독성이 있고 효과가 없으므로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모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여러 많은 의료인들이 많이 다녀가세요. 근데 본인들은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수술 항암에 노출이 안 되고 오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참 우리 환우분도 이걸 좀 다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항암제 강도 스틱업, 키모테라피 스틱업, 항암제 강도가 나옵니다. 여기 강도가 있어요. 자, hand over your immune system or I will kill you. 네가 나에게 뭐를 주지 않으면 면역 시스템, 네 면역 시스템 나에게 안 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 항암제가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너한테 주는 대신 넌 나에게 면역력을 가져와. 이 그림 이해되세요? 암은 어느 경우든지 면역 반응 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인데 이걸 잘 보세요. 일본에서 왜 신문에 암 환자들에게 면역력이 최고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걸렸는데 면역력을 더 초토화시키는 침습적인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계속 깨우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눈이 감겼어요. 그냥 아우슈비츠 뭡니까? 거기 가는 것처럼 독일의 나치즘에 희생당한 사람들처럼 아무 의식 없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림 보셨죠? 이거 좀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이시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스템의 통제를 따르면서 프로작과 같은 우울증 치료제 같은
여러분들이 몸에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뭐 하고 있냐면 약물과 침습적인 처치를 하러 다 지금 이제 여기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치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듯이. 이제는 조금 눈을 떠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참 저도 의료인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유방의 그 농이 줄줄 흐르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고형화돼서 이 다 썩어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해야죠. 팔 부러지고 수술해야죠. 병원은 급성 치료에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은 만성 치료예요.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은 잘못되어 있는 만성적인 식습관을 고치시면 돼요. One answer to cancer. 예. 암은 어느 경우든지 면역 반응 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로 암이 생기는데 항암은 면역 체계를 파괴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수수께끼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약으로 인해 발생한 면역 체계 고장, 이런 질병을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약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을 일으키는 약으로, 유발하는 약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 혹 데려갔다가 붙이고 오시는 거예요. 몇 개 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키모테라피, 스틱업, 항암제 강도래요. 내 면역력 훔쳐가는 강도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암 전문가 찰스 맷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나는 절대 병원 암센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암 환자로서 생명을 잃지 않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자, 항암제 2차 전혀. 항암제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는 절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암 치료 간호사들의 이 림프종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 상태이고 나중에 그 의사들도 그렇게 됩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는 항암제가 그것을 사용하는 연구실을 계속 오염시키고 항암제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소변에서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 마이크 아담스 유명한 암 전문가죠.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여기 너무 재밌어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 보드카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암제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마치 보드카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너무 재밌죠? 그것은 심장병을 치즈로 치료하실 수 있어요?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는데, 그죠? 지방 덩어리. 그래서 엘렌 골드해머 박사는 What is 다큐에서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치즈로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네요. 당뇨병을 고당도 콘시럽으로 치료하실 수 있네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암을 치료할 수 있네요. 두려운 방법을 항암을 하자고 암치료 의사가 말한다면 우선 선생님부터 한 모금 드셔보세요. 라고 하래요. 마이크 아담스가. 암 전문가가. 만약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를 당신 앞에서 꺼려 한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그것을 주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시래요. 웹스터 커도 역시 캔서 튜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종양에만 초점을 맞추는 빅3 처치는 종양이 곧 암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지만 이것은 엉터리. 종양은 암세포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암세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종양이 암세포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웹스터커가 그래서 재밌는 조크가 있어요. 아까 The Cancer Tutor, 일명 캔서 튜터라고 불리는 웹스터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I have absolutely no fear of cancer and I doubt you have a fear of cancer either. So if I was diagnosed with pancreatic cancer, I would say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experiment on myself.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게 얘기하죠. 나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당신 역시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 내가 이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들도 웹스터 커처럼 지혜롭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실험할 수 있는 마루타처럼 실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재발전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쳐서 one answer to cancer, 암에 대한 한 가지 대답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시면 좋겠는데 종양 속의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지만 종양은 그저 조직의 무해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체의학에서는 종양의 사이즈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어떤 분들은요, 해독하다가 5cm에서 7cm로 걷다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날부터 나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예. 보시는 것처럼 가끔 여기도 보면 이 항암을 해야 되는 안 하면 내가 막 암이 크는 줄 알고 막 부들부들 떠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사이즈만 조금만 센치가 커지면 여러분들은 다 긴장해요. 암 사이즈 줄이면 뭐예요? 그러면 암이 없어집니까? 예, 그래서 종양의 크기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데 종양이 솔사 조금 커진다고 해도 여러 가지 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 암 사이즈 줄이려고 항암해서 한동안은 죽는 것 같은데 옆으로 폐로가 있고 림프로가 있어요. 2차 암이 합병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종양 조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 조직 내 암세포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암세포에 뭐가 환자를 죽인다? 전이가. 전이가 왜 돼요? 전이가 2차 암이죠. 유방에서 폐로, 림프로, 뼈로 전이가 왜 돼요? 빅3 처치가 2차 암. 2차 암은 항암과 방사선의 뭐다? 합병증이다. 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가? 전이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스터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암세포를 더욱더 광포하게 만들지 말라고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이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 이제 2컷 정도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암의 전이에 대해서 Alive and Well의 저자 빈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암 시기에 종양은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악화시키고 연기, 1기, 2기 팔로우업하는 도중에 수술하고 항암 30번, 방사선 30번씩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우고 싶어요.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신체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는 것이다.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수술은 없고 방사선이나 항암도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합병증이지 오늘 암 환자의 생존율은 50년 전과 다를 바가 없고 앞으로 100년 뒤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발전한 것이 있다면 방사선과 항암으로 종양을 죽이는 기술의 발전일 뿐이지 결론은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맥을 제대로 짚으셔야 돼요.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셔야 된다고요. 결론은 뭐? 목표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암의 진짜 원인. 예를 들어 면역체계가 약화돼서 암이 생겼는데 면역체계를 더 초토화시키는 침습적인 처치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좀 뜨시라는 겁니다. 암의 진짜 원인,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대로 놔비두고 사과나무에서 싹 따면 그 다음에 사과 안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싹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사과 열매 안 열리나요? 암의 원인은 그대로 놔비두고 오로지 종양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닭장 안에 여우는 그대로 남겨둬서 닭을 잡아먹을 수 있는 여우는 그대로 살려두고 여우는 틀림없이 다시 닭을 공격할 텐데. 그래서 빈젤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깨달으면 좋겠고요. 필립 빈젤 박사는 그의 책 Alive and Well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의사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의학이 이제 대중요법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커스가 암이 아니고 환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은 종양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종양이 있다면 의사가 의논한 유일한 내용, 저 사이즈를 어떻게 줄이면 되지?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숲을 봐야 되는데 이 나무 하나 썩었다고 나무를 잘라내면서 숲에 다 퍼지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 연수를 받을 때 종양의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환자는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사체 부검할 때 이거 저기서 보셨죠? 항암제로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에. 신기하네요. 종양이 없어졌어요. 근데 환자도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이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뭘 줄여야 할 때, 살인을 멈춰야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토픽이, 캔서의 토픽이 뭐야 되냐면 주제가 살인을
멈춰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만만의 이 잘못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가?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1부, 2부, 3부 제가 목숨 내놓고 합니다.